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평론가 첫 번째 말 준비하셨죠? 어떤 네, 말입니까? 제가 뽑은 첫 번째 금주의 말말말은 어떻게 아하. 인데요. 네. 이 말 아시죠? 네, 들었어요. 특히 네. 여성 경찰, 여경을 비하할 때 네.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잠시 준비한 오디오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 보도자료입니다.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소극 대응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면서 경찰관이 어떻게 하면서 범죄를 외면했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는 여성 경찰관이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라는 말만 남발한다는 의미로 여경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식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이 버젓이 사용되자 여야 3당은 윤 후보의 성별 갈라치기가 도를 넘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 표현 또 이 공약 만든 책임자는 물러났다면서요? 네, 책임자는 물러났는데요. 사실 정당의 대통령 후보, 그것도 유력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에 네. 공약 보도 자료로 여성 혐오 표현이 들어갔다. 이것만 해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해당 자료, 해당 공약을 준비했던 실무 책임자는 네. 이게 여성 혐오 표현인지 전혀 몰랐다. 모르는데 왜 그러면서 썼죠, 이 말? 몰랐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근데 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네. 왜냐하면 뭐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 뭐 뉴스 검색을 잘 아시면 뭐 모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을 양보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경찰 관련된 공약을, 그것도 대통령 후보 공약을 내면서 그걸 네. 준비했던 사람이 예. 해당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면서 왜 그런 말 쓰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모른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자료에서 단어를 즉시 삭제했고 책임자를 해임시켰다, 해촉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백혜련 수석 대변인이 코멘트를 했는데요. 백 대변인의 말을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오토케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자를 해촉했습니다. 미봉책이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공약 자료가 실무 책임자 한 사람의 결정입니까? 대선 후보가 최종 책임입니다. 혐오의 편승에 분열 정치를 고집해온 윤석열 선대위의 구태 정치가 이번 사태의 원인입니다. 해촉된 당사자 정승윤 교수는 혐오 발언 모르면 죄인가 후보님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김건희 씨도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남편에게 사과하더니 윤 캠프 실무자도 후보에게만 사과합니다. 지금 백혜련 대변인 말 들었는데요. 이봉우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누구에게 사과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그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네. 본질을 조금 더 짚어줬으면 하는 여성 혐오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 그 네. 점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혜련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이거 같아요. 공약 자료가 실무 책임자 한 사람만의 책임과 결정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대통령 후보 공약이잖아요. 그럼요. 공약이라면 사실 공약은 후보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책본부에서는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국민에게 약속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대통령 후보 가지고, 공약인데요. 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후보가 공약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공약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에 참여했던 또 한 명의 교수가 또 논란이 됐어요. 그래요. 선대본의 정책 담당을 맡고 있는 이한성 고려대 교수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지금 유튜브에 그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글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 트럭이 전복된 이 사진을 첨부하고 탑승자 두 분이 경미한 타박상만 입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면서도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냐. 저 짝은 서서히 침몰하며 닥쳤던 개지붕 쳐다보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유세 트럭이 전복된 사고. 이 교수님들이 왜 이러실까요? 네. 이후에 이 당사자 이 교수 또는 뭐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조용히 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 측의 선거 유세 차량 사고가 이제 예. 어제 또 났었잖아요. 그랬죠. 어제 저녁에 났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한성 교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서 안철수 후보 쪽 사고를 위로하는 이 글은 정말 진심이냐. 아무리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일이라고 하더라도 차가 전복된 사고를 시시덕거리면서 박수치는 건 저열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네. 그러자 이한성 교수가 앞에 글을 읽어라. 탁순자 두 분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어 천만다행이다. 이 글을 읽어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들이 그렇게 답안지 쓰면은 앞에 부분만 보고 채점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채점해 주실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한성 교수님은. 그런 교수님 안 계시고.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이종훈 평론가 준비한 다음 말로 넘어가죠. 어떤 네. 말입니까? 다음 말 혹시 오살이란 말 아세요? 오살 네. 그 뭐 주술적으로 상대에게 뭐 이렇게 살을 날리고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살을 날리기도 하는데 오살이라는 게 과거에 네. 왕조시대 때 이제 역적을 처형할 때 네. 역적의 신체를 5등분으로 나누는 극형을 처하는 것을 오살이라고 한다고 육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지금 이 오살 논란이 심하게 불고 있는데요. 아하. 이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은 지금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만 민주당 선대위에 몸담았던 남모 씨가 지난 13일에 예. 이 오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준비한 오디오로 만나보십시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소속의 한 인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주술 의식을 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이제 선거에서 주술에 의존하는 선대위가 어딘지는 명확하다. 그것도 저주의 주술이라며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민주당 선대위 더 밝은 미래 위원회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A씨가 최근 SNS에 이제부터 오살 의식을 시작하겠다며 사람 형상의 인형을 날카로운 도구로 찌른 사진을 올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게 참 제정신이 이게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진과 SNS를 버젓이 공개적으로 올린 겁니까? 술에 취해서 그랬답니다. 아 그게 변명이 되나요? 심심이야? 이게 선거가 아무리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열된다고 해도 지금 양쪽 다 너무 너무합니다. 과한 양상이 나온 것 너무합니다. 같습니다. 남모 씨 같은 경우에 술에 취해서 그랬다라고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 논란이 되니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술에 취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과한 저주를 퍼부었다.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 못할 짓을 한 점을 사과드리고 반성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 선대위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뭐 술 드시고 정신없이 이렇게 이런 막 인형 같은 거를 꼼꼼하게 세세하게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고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분 모순인데. 해명대로 남모 씨 해명대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했다라면 집에 저주 인형 하나쯤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미리 늘 가지고 있는 상태 네. 그래야만 가능할 텐데 민주당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민주당은 남모 씨가 술에 취해서 한 개인적인 행동이고 남 씨의 행동은 민주당과 전혀 무관하다. 아하. 또 이번 일로 해촉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선대위 전체가 주술에 의존하는 선대위가 어딘지 명확하다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뭐 제대로 주술이 뭔지 보여주려고 하나 이런 식의 공세를 계속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무속 논란이 처음 나왔던 것은 윤석열 후보 쪽이었고 그렇죠. 계속해서 관련 보도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이봉우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오디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지난 2018년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의식을 치러 논란을 빚은 행사입니다. 행사 주최 단체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소속된 일광조계종으로 전 씨는 이 행사를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 씨뿐 아니라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도 이 행사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코바너 컨텐츠 대표 김건희라고 적힌 연등이 당시 촬영된 영상에 포착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죠. 네, 악의적인 마타도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지난 2018년에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전시에서 논란이 됐던 종교 행사에서 네.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라고 적힌 연등
있었고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이라고 적힌 연등이 확인됐다면서 윤 후보 부부와 건진법사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고 따졌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후보 부부가 연등갑을 내거나 그 어떤 형태로든 해당 행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보인다. 심지어 대통령 이름이 적힌 연등도 있었다. 라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영상이에요. 예. 아하. 그러자 김의겸 의원이 반박 자료를 또 냈어요. 재반박을 한 건데요. 네.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는 해당 행사에 연등을 보낸 적이 없고 행사 주최 측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의 이름을 단 연등을 걸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김의겸 의원은 행사 주최가 자의적으로 윤 후보 부부의 이름에 연등을 달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충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 대표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걸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네. 당시 행사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임명장을 받았던 서모 씨가 주관한 행사다. 아하. 민주당 관련 인사가 주관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YTN 아까 들으셨던 YTN이 입수한 행사 동영상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시고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건진 법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네. 처음 영상 공개됐을 때부터 네. 그 발언이 계속 이 화제가 발언이 됐죠. 있는 상황에서 네. 당시 행사는 건진 법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민주당의 그 임명장을 받은 서모 씨가 주관했다라는 말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은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다음 말말말은 뭡니까? 다음 말 하기 전에 에얼리언 아세요? 알죠, 영화 예. 시고니 위버. 예, 예. 네, 그럼 프레데터 아세요? 알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외계인 공격하는. 저도 네. 영화 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근데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얼리언 대 프레데터. 그렇죠. 봤어요, 저 봤어요. 보셨어요? 저도 네. 봤어요. 예. 역시 흥행에 성공한 영화예요. 그게 개봉 직전까지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평받았던 영화거든요. 네. 최악의 영화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 흥행에는 재밌게 봤는데요. 성공했어요. 네. 이 에얼리언 대 프레데터 영화 포스터 보시면 방금 나왔습니다만 이 캐치프레이즈 카피가 이렇습니다. 누가 이기든 인류의 미래는 없다. 아하.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하. 잠시 준비한 오디오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분한테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2004년에 나온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영화의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 그래서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누가 이기든 인류의 미래는 어둡다. 금태섭 전 의원 목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어제 유사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작년 9월 8일에 금태섭 전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이고요. 네. 어제 이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던 진중권 전 교수가 네. 기자들에게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해서 또다시 이제 에얼리언 대 프레데터가 화제가 됐는데요. 네. 사실 이 말은 작년에 금태섭, 진중권, 권경의 이 세 분이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모임, 줄여서 선후 포럼이란 걸 만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에 담겼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금태섭 전 의원도 얘기를 하고 진중권 전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에일리언이고 누가 프레데터인 겁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화 에얼리언 대 프레데터는 평론가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산 영화입니다. 네. 하지만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우리 표디도 보실 정도로. 네. 이런 재밌어요 점에서 영화는 본다면, 진짜. 네. 이번 대선 누가 에얼리언이고 누가 프레데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 카피처럼 누가 이기든 미래가 없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 악명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여야 지지층이 총결집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네.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진중권, 권경의 이 세 분이 만들었던 선후 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선후 포럼을 만든 목적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선거 후를 생각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랬는데 네. 요즘 활동이 잘 눈에 안 띕니다. 아. 금태섭 전 의원은 예. 사실 작년 연말에
뭐 지금은 그만두셨지만은 네.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가 네, 잠깐 그랬죠. 나왔죠. 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누가 열리고 누가 프레데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미래가 없다는 이런 암울한 전망은 더 이상 후보들이 좀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죠.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했죠. 예, 무책임한 보도를 한 언론사는 그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조금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먼저 민중의 소리가 2월 13일에 공개한 영상으로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허위 기사로 회사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그 언론사와 기자가 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해야 한다. 뭐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가지고 파산을 하겠습니까마는 무책임하게 어떤 소형 언론사가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그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 발언인데요. 언뜻 네.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는 이거 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를 들리네요. 예, 실제로 이게 2월 12일 윤석열 캠프의 열정열차 기차 안에서 네. 기자들이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2월 11일 있었던 두 번째 사자토론에서 기자협회가 질문을 했어요. 언론계 관련해서. 언론계가 준비하고 있는 언론 자율규제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네. 언론사들에게 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 열정열차 안에서 그러면은 언론중재법 그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고 가까운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더니 사실 한 발 더 나아간 답변을 한 것이죠. 아하. 물론 민주당이 제시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입증 책임을 기자들에게 돌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당하다. 그리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안에 들어가 있는 뭐 5배, 예를 들어 매출액의 5배 이런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선을 그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사법체계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손해배상액을 물려야 한다라는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 파산. 이 발언 당연히 우리 언론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파문이 매우 커졌잖아요. 네네. 윤 후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2월 14일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명을 했는데 예. 사실 근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네. 하지만 책임을 물을 때는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사법 체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했지만 네.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무거운 아주 강력한 손배 판결을 내리면 언론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취지를 바꾸지는 않았던 것이죠. 근데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만 약간 입장이, 그러니까 원래 자기 당과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네. 이재명 후보도 사실 비슷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 6일 열린민주당에서 했던 대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경우보다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언론의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징벌배상은 야 이거 5배가 뭐냐 저거 그걸 화끈하게 좀 확 해버리지. 이 가짜 뉴스를 고의적으로 내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는 이건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망할 정도 해버려야 된다고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했던 최근 발언하고 거의 유사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 이 입장이 지금은 조금 바뀌었단 말인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이 역시 사자토론 2월 11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아하. 왜냐 이거는 양당 후보가 네가 하면 나는 딴 데로 한다는가요? 바로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망하게 해야 된다는 작년 입장과 달리 형사 제재로만은 피해 구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 후보 모두 어느 정도는 조금 입장이 바뀐 것인데 사실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론 자유가 걸린 이슈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망하게 해야 한다. 파산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는 선거 국면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 아하. 이런 의심만큼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나온 배경이 시민들이 언론 보도에 피해를 보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 구제가 지금의 사법체계로 잘 안 된다.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나왔다는 점을 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네, 동물들도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 어허. 약간은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음성으로 보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반려동물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 SNS를 연일 올리는데 이준석 대표의 반박도 한번 볼까요? 동물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맞는 듯 컨셉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반려견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일단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방금 들으신 것은 채널에 이어 2월 15일 방송인데 예. 이 일이 벌어진 건 2월 14일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 그 SNS를 통해서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보낸 반려동물의 사진 아. 그리고 사연 네. 그리고 반려동물 공약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보내주니까 그거를 SNS에 올린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반려견도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올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컨셉질이라고 약간 조롱했습니다. 아하. 우리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람들한테는 더 지지를 받는 것은 확실하고 뭐 동물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나 보다. 하지만 컨셉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아냥된 것인데. 사람이 먼저다는 컨셉질. 지금 정부의 컨셉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컨셉질이라 질을 붙이는 건 조금 사실은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 이게 2월 14일에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지금 신천지의 도움을 받고 또 선대본 임명장을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우리 현역 의원한테까지 오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준석 대표 또 여기다 대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런 SNS 홍보 하나 가지고 당 대표와 의원이 이 정도까지 논쟁을 벌일 일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컨셉질이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일을 키운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마르수가 먼저 높았기 때문에 일단 뭐 품정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보낸 사진 그리고 사연 이걸 소개한 글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지금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네. 이준석 대표도 조금은 과열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이런 사실 국민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우리 동물들의 권리, 동물권도 상당히 중요한 현대사회 이슈잖아요. 예,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언론은 전반적으로 공약 보도가 잘 없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근데 이 반려동물 공약이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 후보도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 주요 이슈인데 11월부터 2월 15일까지 제가 비카인지 기준으로 대선 공약 중 반려동물 공약을 언급한 보도를 찾아보니까 7건밖에 안 돼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의료보험에는 반려동물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그래서 네.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진료비가. 진료비가 참 네,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 바로 네. 진료비 때문에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랬고요.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식용견 따로 있다는 발언은 논란이 됐죠. 그랬죠.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동물 판매 그리고 동물 학대 부분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약간 소극적이어서요. 아하. 다른 후보들은 거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딱히 그런 식의 공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토리 아빠인데 왜? 글쎄요, 뭐 일단 말씀 주셨지만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공약에는 인색한 걸까요? 보도가? 예, 아무래도 다른 것들 검증할 게 많겠죠. 뭐 지금 대장동 의혹도 있고요. 김건희 네.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윤석열 후보 최근에 적폐 수사 발언도 있었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책은 검증보도 많이 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아하. 이번 토론에서 나왔던 연금 개혁, 네. 안보와 관련된 사드 문제 이런 것들 백현동 의혹이나 대장동 의혹에 비하면 거의 보도량이 5분의 1, 6분의 1 토막이에요. 네. 그 네거티브 정도로 중심의 보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도량이 정책 전반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